안녕하십니까. 사피엔스 제2장 농업혁명 발전을 맡은 유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장별 기호 말씀드릴게요. 이 도서 전체의 주제를 찾아봤을 때 사피엔스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혁명을 통해서 문명이 이루어온 사피엔스가 인공지능과 기계사회 때문에 사회,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이죠. 저술의 의도는 어, 역사학자로서 사피엔스를 냉철하게 평가하려고 한다가 되겠습니다. 장별 주제. 네, 제가 농업혁명 제2장 장별 주제를 장을 맡았습니다. 상상의 질서를 통해 집단 이룬 사피엔스는 진화 정적을 위해 스스로를 묶으며 농업혁명을 진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2부 네 가지 단락인데요. 역사상 최대의 사기, 피라미드 건설, 메모리 과부하, 역사의 정의는 없다.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장별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맡은 장은 농업혁명, 상상에 기반한 사피엔스의 문명 이루기. 이렇게 보편적이고 안정된 효과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형으로 던져봤습니다. 네, 제가 설계한 내용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배경, 과정, 기술, 결과. 배경으로서는 사피엔스가 인지혁명을 통해서 어, 발달을 이뤘다는 내용이 전에 나오고요. 지구온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8,000년경 빙하기 마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수렵 채집 활동에서는 계속 야생부화가 야생양 등 채집과 사냥을 반복했는데 그때는 자연적 인구 조절, 풍요할 때는 많이 낳고 궁핍할 때는 적게 낳고 이런 문화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일까지 벌이면서 생활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네, 농업혁명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사피엔스가 확장 이동을 했습니다. 약 7만여 년 전 동아프리카에 시작해서 여러 지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양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느냐? 문화적 이유로는 종교나 이데올로기 시스템이 수렵 채집원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예시로 퀘베클리 테페이 돌기둥, 영국의 스톤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 이용을 빼고 번식적 이유로서는 영양 보충으로 더 많은 번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주변 작물 생산, 주변 작물을 생산하는 이유는 이게 양식 작업에 나오고요. 생산 방법, 캠프 재료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작물을 재배하는데 제일 먼저 밀이 재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반드시 거쳐줘야지 밀을 꾸준히 성장시키고 재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착 생활의 근거는 나투프 문화입니다. 영구 정착을 하면서 곡물 재배해서 곡물을 저장하고 그 개발한 도구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생산 내용으로는 이런 식으로 도표를 짜봤는데요. 각 지역에 맞는 생산 작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한 곳에서 시작해서 여러 곳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맞는 작물들이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축동물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사냥, 이런 작업, 밑바탕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격적 가축을 도살하고 호기심 감정을 말살시킵니다. 이런 생산 내용으로는 염소, 말, 라마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는 결과로서는 먼저 생활 방식이 변하게 되었죠. 고대 생활에서 작물을 키우다 보니 사소한 작물병으로 굶어 죽을 수가 있었고 전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착 생활에서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죽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서 한자리에 지키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네, 노동으로 질병, 이동 불가라고 합니다. 원래는 나무 열매 채집,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적응이 된 몸인데 농업을 위해서 무리를 했더니 질병 결과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에서는 지금 이런 칼로리원들이 고대에서 제일 시작했던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밀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서 이런 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체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가 증가했다고 그 사람들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메뉴가 하락하여 질병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농업지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인구 증가로 빠른 확장이 일어났고 수렵 채집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기대가 왔습니다. 네, 그 다음 정치사회가 도입을 했죠. 농부들이 걱정을 시작했어요. 흉년은 오지 않을까?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기후는 어떨까? 그런데 걱정 결과가 자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게 아니라 지배자들이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었어요. 엘리트의 출현입니다. 잉여 생산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농부들을 일을 시키고 자신을 호의호식하고 문화를 창출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가적인 분쟁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로마 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협력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질서 기술. 상상 속의 질서란 어떤 이데올로기 또는 신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문화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유전자 외의 활동을 통합한다. 저희 유전자에 있지 않은 정보들 그리고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금융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왜 등장했냐고요? 금융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었고 DNA로 뇌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량이 부족하고 정보가 사라져버리고 유형별로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었지만 숫자를 활용하면서부터 정신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으로 해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메르인의 쓰기, 안데스의 키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자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문자 체계가 등장한 거죠. 쐐기 문자, 그리고 상형 문자, 한자, 그리고 중미에서 나타난 어떤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하네요. 데이터 관리의 형태로는 캐비닛 파일 분류 형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들이 30년이 지나면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캐비닛 파일 분류 형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세계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아라비아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관료주의적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컴퓨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01 이진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네, 농업혁명 기술입니다. 농업혁명의 기술로는 질서 기술로 제가 잡아왔습니다. 상상 속의 질서입니다. 푸도사는 인지혁명에서 다룬 내용이고요. 바빌론은 함무라비 법전 내용입니다. 위기질서와 신탁통치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무라비가 현재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때는 통했다고 합니다. 네, 미합 중국 USA에서 독립선언문을 선포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한편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무력을 사용해서 또는 신봉을 유도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노예는 맹존한 본성, 자유인은 자유로운 본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힌두교도 인도 아리아들이 힌두교를 통해서 이런 계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중국에서는 관료는 고급, 평민은 저급으로 나누고 있네요. 교육제도는 이런 이야기, 무소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질서기술이 인간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면요. 관념이 현실화됨으로써 굳어진 관념. 네, 관념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상상력이 이런 행동에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자녀의 교육, 자율권 등이 있죠. 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욕망의 방향. 옛날에 어디 해외로 여행을 갈까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현 욕망에서는 이런 어떤 주의를 따라서 행동의 욕망을 분출하고 있죠. 그리고 단체 상상으로 변동하는 상호 주관,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는데 상호 주관성이란 건 단체적인 신념을 말합니다. 이것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가장의 대한 질서를 주입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농업혁명의 결과입니다.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새 농업 노동자가 엄청나게 머릿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원을 남용하는 인간. 네, 아까 가축화된 동물들 이야기를 보셨죠? 이 동물들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살당하고 삶을 억압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축화된 동물의 수는 110억 마리, 250억 마리라고 말합니다. 네, 질서와 악순환 사회의 경험. 불행한 상황으로는 이런 위기 질서와 불공정한 차별로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차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족에게는 사람과 관계 조율하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손님을 파악해서 손님에 따라서 태도를 관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흑인과 백인, 평민과 귀족, 거지와 부자, 여자와 남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제도에서는 아프리카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도가 매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다시 제도화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는 없어졌지만 이런 것을 악순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이런 것에 동일한 맥락으로 쓰이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부자는 세습하고 거지도 세습하고 부는 부를 불고 돈이 없으면 돈을 계속 없애고 이런 계속 세습이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차이의 시작은 힘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저자가 반박을 하고요. 공격성에서 시작됐다. 또 여기서는 전쟁이 남자의 특권이라는 것에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결과로서는 여자와 남자가 행동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자는 공격성 결과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차별 예시로는 중국에서 2000년, 3000년이 넘도록 계속 남자와 이만을 선호한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소외적 관점, 관광범이 강간하고 보상을 했을 때 자신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속성,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관점에서는 목적 있는 인생에서는 동성애는 부자연스럽지만 목적 없는 진화에서는 매우 자연스럽다. 동성애가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쌍성의 구분, 생물적 범주로는 X와 염색체, XX 염색체가 되겠지만 문화적 범주로서는 상생에 근거한 사내다운 활동과 여성다운 활동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화할 수가 있죠. 고대와 아테네, 현재 아테네의 범주가 변화된 내용입니다. 남자도 이제 대통령의 남성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젠더 혁명이라고 이것을 부르기도 합니다. 성 역할을 동등히 취급하게 되고 하지만 이런 것이 혼란한 젠더 역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가부장제는 대체 어떻게 보편화되었을까 하면서 저자는 이 글을 마치는데요. 새해 위기에 부딪힌 인간은 컴퓨터 발전, 인공지능의 제어불능 우려를 이 장을 마치기 전에 한번 말을 해줘서 제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네, 제 의견으로서는요. 발견사항, 저자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소규모 협력, 생존을 위한 대규모 협력, 전쟁에서 살기 위해서 대규모 협력을 할 수 있는데 협력 본능이 없다는 실수를 했고요. 그리고 상상 속의 질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 역할의 변천은 출산율의 변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제 느낌은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을 때 감탄이 나고, 좀 슬픈 점은 중복 누락 내용이 있어서 설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질문사항으로는 사실은 DNA가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테라바이트급의 정보를 다 담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이상으로 농업혁명 발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